23년도 작년 1차, 2차, 3차를 좀 보시면은 특징이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년 2차 같은 경우는 이때만 5개고 뭐 7개, 8개 이때 꾸준히 나오고 있죠. 간호본 이제 문제가 사시문항이니까 제가 옆에다가 15개를 해놓은 거고 우리가 수문항으로 바꿨을 때는 7.5개라고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 거니까 내연기관은 크게 뭐 변함이 없죠. 이 정도 갈 거고 특징이 뭐냐면 전기가 생각보다 어때요? 2개, 6개 이때만 좀 많이 나왔죠. 4.5개, 2개, 2.5개. 그러니까 전기가 꾸준히 작년 1, 2, 3차까지 해가지고는 많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출제자가 간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전공에 따라서 사실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교수님이 갔는데 교수님이 모든 걸 다 전공할 수는 없어요. 내가 축계 전공자일 수도 있고 내가 뭐 전기일 수도 있는데 아직 전기 교수님이 안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간 분도 알고 계시는 그분도 전기 전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가 내고 자기가 전공인 분야가 아무래도 조금 더 내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전기가 이렇게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까 전기 자체를 막 쉽게 나오기보다는 2문제밖에 안 되니까 출제가 좀 안 되고 약간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전기는 뭐 우리가 배운 범위 안에서 다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할 거는 이제 뭐 2개 뭐 이거밖에 안 나온다 해가지고 전기를 좀 소홀히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왜냐면 봐보세요. 이것처럼 2개 4.5개 나왔다가 또 어땠어 이때는 6개씩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시험에는 또 이 전기 파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기를 꾸준히 보고. 근데 어쨌든 출제자는 전기 자체가 쉽게 봐봐. 예를 들면 2개가 나온다 해도 쉽게 안 나온다. 이거 다 맞추고 싶으면 전기 공부해야 한다는 거고 혹시라도 꾸준히 안 나왔으니까 출제하듯이 보고 이번엔 좀 전기 좀 출제비 높이십시다 라는 사람이 생각이 있으면 그때 전기 한 사람도 또 들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걸 보고도 절대 전기를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특징이 이 보조기기가 조금씩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 그쵸? 보조기계가 2개 최소한 6개 나온다는 거지. 6개면 많죠. 20문제 6개면 보조기관 파트가 특별히 이번 보세요. 이번 뭐 3개 2개잖아요. 그럼 6개 8개지 않습니까? 8개. 그러니까 내연기관보다 더 많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기계 파트는 왜 그러냐면 출제를 보면은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많이 있는데 그동안 출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출제되지 않은 보조기 파트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서야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걸 분석해 보면 내연기관은 비슷하다. 근데 보조기관 파트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고 전기 파트가 좀 덜 나오는 경향은 맞다. 근데 덜 나오지만 어려운 문제만 나오고 있다. 만약에 본인이 도저히 전기를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4번을 둘 다 찍고 다 포기하고 4번 찍든지 아니면 공부해서 맞추든지. 공부하면은 별거 아닌 내용이 되니까 기간수는 그렇다. 우리가 이제 23년 이 직전 걸 보면 좀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간호보 같은 경우에 40문제 나왔고 순경이 20문제가 나왔는데 20 나왔는데 뭐 60문제지만 또 서로 겹친 게 있어요. 똑같은 문제가. 그러면 전체 60개 말고 한 50개 정도 됐었는데 그중에 보면 13문제 정도가 아직 기출에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가 나왔어요. 13개나 나왔으면 좀 많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3개가 적어놓기는 내가 시인 유형이라고 적어놨지만 사실은 표현은 틀렸지. 근데 다른 말로 할 만한 게 좀 와닿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신기출이 맞아. 신기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나와야 하지만 조금 이제 뭐 다른 문구가 나왔다든지 이런 내용이지 유형 자체가 새로운 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만 봤을 때는 조금 새롭다 느낄 수 있는 것들. 이게 뭐 대표적인 게 화제에 대한 거죠. 잘 안 나오는 파트. 이때까지는 뭐 2문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기출상 좀 약간 대충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거는 뭐 어렵지 않는 문제였죠. 이미 뭐 우리가 이제 전기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화재 파트 강의를 하면서 쉽죠? 가연성 금속은 뭐라고요? 금속은 뭐? D급. 근데 C급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답은 바로 1번. 이런 식으로 신문 문제죠. 뭐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종온식 탐지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종온식 탐지기는 실내 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으로 상승했을 때 작동하는 화재
탐지 장치이다. 일정한 온도 이상. 종온식 어땠어요? 종온식 어디 있어요? 열식 중에서 종온식 있다 그랬죠? 그래서 70이나 75도에서 이때 장치를 하는 장치이다라고 설명해 줬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수업 중에 나왔던 파트 정도는 뭐 해야 돼? 당연히 문제 풀어봐야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뭘 풀고 뭘 안 풀 거냐 기준은 제 강의예요. 선생님이 강의에서 언급했던 내용들만 문제를 보실 때 이거 선생님이 언급했는데 그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문구는 당연히 새롭겠죠? 풀어보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된다는 거지. 자, 예를 들면 냉동 능력, 냉각 성능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기출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왔어. 근데 이 몰리에르 선도 꼭 알아야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 공부하는 사람 다 알겠죠? 성적 개수가 높으면 냉동계 효율이 저하된다고? 아니지. 너무 쉽잖아요. 성적 개수가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성적 개수는 압축일량에 대한 증발기에서 흡수한 열량 B로 나타낸다. 자, A에 대한이라고 하면은 뭐 한 거예요? A에 대한이랬죠? 이거에 대해서 이게 전체 중에서 B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네. 압축일량 전체 중에서 증발 열량이 무엇이냐? 이게 성적 개수 COP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높을수록 좋은 거고 그와 관련된 설명들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당연히 맞았어야 될 문제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가 어제 문제를 풀어본 데가 아니고 당연히 이건 공부를 해야 되는 파트에서 당연히 풀어봐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없었을 거고 자주 나왔던 이 마력 전달 문제인데 좀 특징이 뭐였냐면 이 시험장 갔은 분들이 SHP라는 게 기출에서는 그냥 안 나왔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딱 나왔잖아요. 그럼 SHP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여기잖아요. 축조. 예? BHP 있고 축이 있고 그 축을 갔을 때 이 샤프트의 끝단에 갔을 때가 있는 게 뭐였다고? 이게 D라고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순서가 I 갔다가 B 갔다가 I 갔다가 B 갔다가 S 갔다가 D 갔다가 E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뭐 P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또 하나 S 넣어가지고 또 낸 것도 있고. 그래서 동향을 보면은 당연히 기출 나온 거를 또 변형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20문제 중에서 16개, 17개. 이런 거 틀리면 이제 이불킥 하는 거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여기가 일단 절대 안 틀려야 되는 거고 신기출 같은 경우는 3개, 4개이나 어쨌든 간에 경향은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러면 아직 기간술 중에서도 아직도 나올 만한 문제도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건 어떻게 한다고? 수업을 잘 들으시고 우리 교재를 기반 그다음에 선생님이 강의 또 교재 없지만 선생님이 말로 언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 관련 문제 찾아보고 글도 읽어보고 다 해야 한다는 거지. 꼼꼼하게. 아니 끼껏 해봤자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내용이. 근데 이것도 사실 다 뭐예요? 뭐 종이 뭐 그림 들어가 있고 뭐 하니까 사실 내용은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서나 강의, 문제집에 충실히 하셔야 되고 뭐 많은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선생님이 언급된 내용 바운더리 안에서 나오더라도 나온 게 있는 걸 다시 한번 보셨기 때문에 저를 신뢰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혹시나 뭐 막 사이드 같은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럴 확률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같은 회계사로 봤을 때 출제 봤을 때 부담스럽단 말이야. 너무 사이드 냈을 때 너무 부담스럽다고 내는 입장에서. 그리고 분명 그 문제를 푸는 순경들이 이거 교수님 이거 너무 좀 사이드인 것 같습니다. 분명 말을 한다고요. 그래요? 하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오게 되고. 그래 결국은 기출 안에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제가 잡아준 영역에 이해 중심의 학습을 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가 이제 4개월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학습의 커리를 어떻게 가야겠어요? 4개월 중에. 당연히 초반 그러니까 1, 2, 3, 4가 있을 때 우리가 당연히 1, 2개월 21주 과정이 있는 이때는 당연히 기간술이든지 그다음에 영어든지 개론 같은 경우에는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 같은 거 요거에다가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겠죠. 법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암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일단 단기 암기 한번 쑥 보는 거고 어차피 까먹을 거니까. 그래서 법규를 막 다 그 주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일주일에 그냥 쓱 일주일만 보고 그냥 버려야겠다 생각하고 하는 거고 이때는 이제 기간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어 단어 외우고 개론 용어 정리하고 요거에다가 시간을 많이 써야 되죠. 특히 기간술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지 않으면 그냥 문제 풀고 끝내려고 하는데
기관술은 이게 어떤 기관학 현상이다 보니까 법규처럼 딱딱딱 나온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현상을 다르게 문제를 꼬아낼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로 커버치기에는 한계가 있는 과목이에요. 이건 이해하면 아주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해를 안 하려고 하시면은 이제는 엄청나게 양이 많아지니까 헷갈리고 특히나 시험장 가면 더 헷갈리잖아요. 긴장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게 초창기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초반에 잡고 그 다음에 오히려 시험 한 달 전, 한 달 반 전에는 기간술은 거의 1시간? 아니면 오늘 올라오신 분들은 하루에 한 40분, 50분만 써도 돼. 오답 위주로. 한 번 더 챙겨야 되는 것들 위주만 보면 되고 나머지는 그때는 법규, 개론 위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 암기를 법규, 개론으로 가고 지금은 기간술의 시간을 많이 쓰는 게 좋겠다. 관련 문제풀이. 이 관련이라는 거는 제가 수업한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풀이들은 다 해야 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오답. 오답을 하실 때 내가 어디가 헷갈리는지 이 부분도 다 체크하고 또 모르면 저한테 질문도 하시고 해서 디테일까지 다 완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MBTI를 해서 내가 몇 점이 맞았는지를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기간술 MBT는 이제 기출뿐만 아니라 뭐 예상 문제까지 또 제가 만든 문제가 넣어놨으니까 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MBTI를 그냥 실제 시험이라 생각하고 한번 쳐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MBTI를 문제를 많이 풀어서 MBTI를 늘리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MBTI 있는 걸 내가 답을 알았어. 근데 그걸 또 봤는데 답을 알 거 아니냐고. 그러면은 크게 뭐 그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좀 약간 떨어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MBTI는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MBTI는 시험을 친다고 생각하고 내가 실력을 올리는 거는 이제 종이로 된 책으로 객관식 문제집도 있고 기본서도 있고 해석 교과 그러니까 여러 번 읽었고 쫙 보시면서 실제 이제 MBTI에서 새로운 문 나왔을 때 한번 직접 풀어보라는 거지 거기에서. 그래서 본인이 이제 갖고 있는 지식 가지고 한번 딱 풀었을 때 새로운 문제를 맞추는 그 쾌감이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해서 MBTI는 평가를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엔 파이널 모고인데 이거는 옵션 적어놓은 거는 우리 오프반이나 관리반들은 무조건 하는데 또 인강 듣는 분들은 이거는 같이 패키지로 묶여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하시는 거고 우리가 파이널 모고 같은 경우는 아시죠? 전체 마지막 시험에 구회독 할 때 나오는데 이건 전체 다 제가 만든 문제들로 기존의 기출을 재기출하고 그 다음에 나올 만한 내용들을 다시 해서 만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오답 위주로 마지막에는 보게 되는 거죠. MBT는 기본서, 그 다음에 윙큐인데 이거 생각보다 웃긴 게 윙큐를 잘 안 푸시더라고. 제가 엄청 강조를 했는데 윙큐가 6급 문제예요. 6급이라고 좀 뭐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가장 베이스를 잡아주는 것들이에요. 은근히 이제 풀다 보면은 헷갈리는 것도 있고 은근히 약간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6급 이 윙큐는 그냥 가장 내가 나의 기간술의 가장 밑바닥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윙큐 문제는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집, 그다음 객관식 문제집까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가를 MBT로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커리는 11주는 이론 수업. 제가 이 직전 이제 12기 때 수업은 이론 수업하고 그 뒤에 이제 기출 풀이까지 하긴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수업이 이제 4시간 되기도 하고 길어져서 3시간 한해서 이론 수업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끝나면 이제 기출하고 예상 문제 2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출이나 그 다음에 제가 또 문제를 또 만들어 와가지고 풀어보고 같이 또 이때는 약간 좀 어려운 문제, 헷갈릴 만한 문제들로 해가지고 제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모의고사는 이미 제가 해설 잘 달아놓을 거니까 해설을 보시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저한테 물어보면 되니까요. 이 정도만 하시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